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벌금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데요. 초범인데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부담되어 감경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이지만 상황에 따라 벌금을 줄이거나 면허 취소 정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줄이는 방법과 면허 구제 꿀팁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일단 음주운전 수치별 벌금 액수부터 살펴볼게요. 음주운전 벌금은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재범 여부, 사고 유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요. 단순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약식 기소로 재판 없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 수치 0.03에서 0.08%, 즉 면허 정지 수치로 적발되었다면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이 예상되고요. 음주 수치 0.08% 에서 0.2%로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렀다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0.2% 이상 만취 상태였다면 1천만 원 이상, 많게는 2천만 원 이하까지 벌금이 매우 올라갈 수 있어요. 즉 수치가 높을수록 벌금도 올라가고 형사처벌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재범이라면 약식 기소로는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2회 적발까지는 벌금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재판부의 판단이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단 이진아웃으로도 형사 재판을 통해 고액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집행유예 처분, 실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는 방법일 텐데요. 특히나 벌금 액수는 면허 구제 여부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일단 처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개별적인 양형 사유와 정상 참작 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경찰 조사 전 진술부터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양형 자료로는 운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변호인 의견서, 진심이 담긴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음주치료 프로그램 수강 확인서 및 심리 상담 내역,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서와 손해배상을 완료했다는 확인서, 생계형 운전, 직업상 면허 필수 등의 사유, 가족 부양 의무,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탄원서, 재발방지 계획서, 자동차 매각 서류 등 정말 다양한 양형 자료들이 있는데요. 무작정 많이 제출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전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개인 맞춤형 진술과 양형 자료는 혼자 준비하기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법률적으로 필요한 표현이나 꼭 들어가야 하는 문장 같은 것들을 놓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처벌이 확정되기 전 최대한 방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검찰 측과의 협의를 통해 보다 유리한 양형 조건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미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이후라면 다소 어렵긴 하지만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감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식 재판은 판사가 사건 전체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감경 가능성이 있는 반면 오히려 벌금이 상승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일단 음주 전문 변호사를 통해 판단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벌금이 너무 많아요.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혹은 벌금 내는 거 까먹어서 체납됐어요. 어떡하죠?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양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먼저 형법 제69조를 보면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소리냐?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구치소로 이감되어 노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유치되는데요. 벌금 납부 기간이 지나면 납부 독촉서 또는 강제집행 예고장이 날라와요. 계속해서 미납하면 검찰 산하 집행관 또는 수사관이 거주지나 직장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 재산, 급여, 계좌압류 등의 강제 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요. 체납 사실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어
신용 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 없어서 그런데 신용카드 납부는 안 되나요? 분할 납부는 가능할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요. 과거에는 현금 납부만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벌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이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제도가 개선이 된 건데요. 일시불뿐만 아니라 할부도 가능하며 본인 명의가 아닌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명의자가 반드시 직접 검찰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한편 분할 납부는 모든 사람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개인회생, 실업자 등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검사의 허가를 받아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체납되면 면허 구제 등의 행정처분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연체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벌금이 확정되면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음주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벌금이 낮게 나올수록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벌금이 낮게 선고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건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은 행정심판위원회나 행정법원에서도 사안이 중하지 않다, 재범 위험이 낮다 등의 정상 참작 사유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신속히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처벌을 낮추는 것이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을 낮추는 방법과 면허 구제 꿀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벌금을 줄이고 면허 구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